자, 오늘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사회 문화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하재근의 도시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화가로도 활동 중인 가수 조영남 씨가 이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줬다는 그림 때문에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어떤 일인가요? 조영남 씨가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이 네. 2009년 이후에 그려온 한 300여 점 정도 되는 작품을 네. 자신이 그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서 예. 그럼 조영남 씨 그림이 그동안 그럼 국민을 속여왔단 말인가, 조영남 씨가. 이런 식의 논란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그것을 사기죄 혐의로 검찰이 이제 수사까지 나선, 그래서 지금 한참 막 수사하고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조영남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사건입니다. 네. 이 조영남 씨 대작 의혹이 알려졌을 때 조영남 씨가 대신 그림을 그려준 거에 대해서 이게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이제 그 관행, 조영남 씨가 관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관행이 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관행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발표하면서 남이 대신 그려줬다. 이게 관행이라면, 그게 미술이면 난 여태까지 미술한테 속아 살아왔다. 미술계가 썩은 거 아니냐. 어떻게 네. 남한테 돈을 주고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모든 매체,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관행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막 토론을 하면서 전문가들 나와서 견해를 이야기하고 여기다 막 글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행이냐 아니냐. 그래서 매우 황당하죠. 이거는 논란의 거리조차 안 되는 건데 왜 한국 사회는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걸까? 아예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네. 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면 네. 대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현실에서. 그걸 관행이라고 하는 건데, 미술가가 누가 남한테 자기 그림을 돈 주고 대신 그려달라고, 그런 미술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가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그림을 남한테 돈 주고 그려달라고 할 돈도 없거니와 미술가들이 그럴 정도로 바쁘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리고 미술가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특이하게 이렇게 막 이상한 남의 손을 빌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당연히 관행이 아니고 예. 왜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미술계의 관행이 아닌데 현대 미술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무슨 현대 차이인가요? 미술은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작품이 완성됐느냐, 노동력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머리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생각을 한 것이냐. 그 현대 미술은 손을 떠나서 머리로 들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림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철학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철학적으로, 예술 철학적으로 이제 사유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나 그림 좀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고 주문해갖고 저쪽에서 그 그림을 완성해서 가져오면 이게 내 그림이다라고 전시하고 팔고 이래도 되는 게 현대 미술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극소수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술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왜 관행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할 거리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논의를 하는가. 한국 사회의 논의의 수준이 매우 낮다. 그 언론 매체도 상당히 지금 미술에 대해서 논의할 소양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좀 민낯이 드러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관행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건데, 여론은 일단 조영남 씨가 이런 그 구설수에 오르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도 꽤 날카로울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나요? 관행이란 단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항상 걸리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관행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행이란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조영남 씨가 관행이라고 딱 하니까 예. 조영남 씨도 또다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조영남 씨도 이상한 것이 조영남 씨한테 분명한 예술적인 어떤 자의식이라든가 인식이 있었다면 이 사건이 처음에 딱 불거졌을 때 내 예술은 원래 그렇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작업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영남 씨만은 나는 남의 손에 내 작품을 맡기는 게 나의 예술 방식이다 네. 라고 하면 그만인 건데 그게 예. 현대미술인데 왜 조영남 씨는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까지? 다 하는데 예.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 대수야 라고 묻어가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관행이란 말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한국 사회의 예술적인 수준도 문제지만 관행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꺼낸 조영남 씨의 예술적인 수준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검찰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이 조영남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에게 이제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조영남 씨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검찰의 민낯이 또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예술품에 대한 규정을 자기가 내리겠다고 하는 검찰의 패기. 어떻게 놀랍다. 네. 이게 정말 미국의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자기가 팝아트를 한다고 하는 건데 네. 미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가 앤디 워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앤디 워홀도 한국에 들어오면 검찰한테 붙잡혀가서 쇠고랑 찰판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팝아트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공장을 돌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여러 작업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 손에서 작업이 나오면 그게 자기 작품이라고 전시하고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건데 예. 이걸 무슨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사기네 아니네 말을 하는 게 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사건이 복잡한 것이 연예인 조영남 씨를 예술인으로 볼 것이냐 연예인으로 볼 것이냐 네. 이게 지금 갈리고 있는 건데 예술인으로 보면 애매하지만 연예인으로 본다면 연예인이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대중한테 다 알리고 나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건 연예인이 대중들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네. 예. 그렇다면 얘기가 또 사기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물체 조영남 씨가 판 물체의 성격이 뭐냐 이 물체가 미술품이라고 하면 그 많은 변호사들이 또 TV에 나와서 이 미술품이 대중이 물건을 살 때 조영남 씨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다면 근데 조영남 씨가 그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참 매우 놀라운 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데 물건을 산 사람이 설사 조영남 씨가 그렸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물건을 산 물건의 속성이 미술품이라면 그리고 현대 미술의 속성 자체가 남의 손을 그려도 되는 것이라면 물건 산 사람이 뭐라고 기대했건 간에 이건 사기죄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산 사람이 연예인 소품이라고 생각하고 샀다면 조영남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나는 비싼 값을 지불했다. 근데 조영남 손때가 안 묻었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때가 묻었다고 그럼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물건을 산 사람이 과연 조영남 씨가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영남 씨가 쓴 물컵도 2천만 원을 주고 살 것이냐 미술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 미술의 속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한다 상당히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은 대부분이 뭐 사기죄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뭐 예. 국민의 74%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했다더라 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 사건은 거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옛날에 2016년에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라고 무슨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을 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건지 매우 황당한 상황이고 네. 야 여론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지금 검찰의 패기 여론조사 기관이 나서서 여론조사를 하고 지금 대다수 방송 매체는 지금 전문가를 대동해서
관행이냐 아니냐 이런 예. 걸로 논란을 벌이고 있고, 변호사들은 이게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고 논평을 하고 있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조영남 씨의 처신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그동안 그 TV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영남 씨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으나 네. 그래도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실적법을 적용한다, 여론조사로 판정을 내린다, 상당히 매우 이상한 상황이고, 네. 조영남 씨의 행각은 별로 역사책에 남을 것 같지 않은데 네. 한때 그냥 해프닝, 스캔들 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 이게 지금 검찰 나오고 여론조사 나오고, 이거는 예. 좀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다라고 아마 역사책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작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이제 조영남 씨 대신에 그림을 그렸다는 작가가 언론 인터뷰까지 했어요. 송기창 씨죠. 네. 어떤 분인가요? 송기창 씨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장학생에 뽑힐 정도로 뭐 재능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좀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좀 유학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보니까 공부를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백남준 씨의 조수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 미국에서 나름 화가 비슷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고, 근데 또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작가들의 조수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 네. 그러면 조수로 활동한 게 사기죄면 우리나라 다른 작가들도 지금 앞으로 줄줄이 사기죄로 걸릴 건지 그건 네.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상당히 재능 있고 촉망받는 작가였다라고 언론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송기창 씨가 이번 일로 인해서 조영남 씨 못지않게 본인도 몹시 괴롭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뭐 자기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뭐 아.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송기창 씨는 그 자신이 화가다, 예술가다라는 것에 대한 자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자신이 남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표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화가로서의 자존심에 굉장히 크게 상처가 생긴 것이고, 예. 앞으로 송기창 씨를 누가 어디 가서 화가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건 남들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조영남 씨도 송기창 씨 말에 따르면 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형이 나더러 조심하라는 말을 안 했다. 그 아. 얘기는 뭐냐면 남들한테 꼭 숨겨야 된다라는 아. 말을 안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다면 조영남 씨는 남들한테 속이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원래 이게 내가 예술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 송기창 씨는 결국에는 조영남 씨의 조수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거 자체가 남들한테 알려져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다. 그거 말고도 다른 또 추측의 여지도 있겠으나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송기창 씨를 송화백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잖아요. 이 호칭은 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조영남 씨를 거의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일부러 송기창 씨를 화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좀 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을 화백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미술 중에는 예. 그 공장 같은데 전화해서 주문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럼 화백이 다 되는 거네요. 공장 근로자를 이제부터 다 화백이라고 부를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그 조영남 씨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 윤리적 판단에 화백이라고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조영남 씨의 조수고 단순 노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조영남 씨가 평소에 이분을 예술가 취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술가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느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분이 단순 노동을 했다, 조수다라고 하면 조영남 씨가 평소에 예술가 대접을 이분을 안 해준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언론이 이분을 화백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조영남 씨가 이분을 예술가 대접을 안 해준 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백이란 표칭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호칭이 아니고 조영남 씨를 벌써 단죄하고 들어가는 그런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예. 너무 좀 언론이 앞질러서 조영남 씨를 윤리적인 그 나쁜 사람으로 뭔가 좀 규정을 하고 일종의 대중 선동 내지는 여론 재판을 이 끌어들이면서 화백이란 단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도 지금 너무 앞질러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럼 조영남 씨하고 송기창 씨 둘의 진실 공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떤 진실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한데 그 이 조영남 씨는 송기창 씨가 그림에 큰 기여를 안 했다. 예. 근데 송기창 씨가 한 말이 여기저기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다운표 쳐서 나왔는데 뭐 기여를 나는 많이 했다는 식으로 나왔었고 네. 그리고 조영남 씨는 몇 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송기창 300 씨는 점이라면서. 예. 처음엔 300점 나중에 200점이지만 예.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작품을 아. 내가 관여했다. 네. 그리고 조영남 씨는 송기창 씨가 관여한 그림이 그렇게 별로 판매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송기창 씨는 많이 판매된 것 같다는 뉘앙스도 애매한데 어쨌든 예. 뭔가 어쨌든 말이 조금씩 엇갈리는 듯한 아.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송기창 씨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다운표 쳐서 예, 그렇게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요. 그 송기창 씨가 했다는 말들이 너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말들을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동안 이제 제가 다운표 쳐서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송기창 씨가 한 말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게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서 뭔가 좀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설마 이것까지 조작 보도는 아니겠죠. 네. 이건 정확하게 송기창 씨를 만나서 송기창 씨의 말을 듣고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말인가요? 그 보도를 보면 송기창 씨가 네. 갑자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조영남 씨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조영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지금 그 이 정리하는 듯한 네. 그 이제는 모든 걸 다 뒤집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 자체가 조영남 씨 작품이 맞다. 나는 조수 역할을 했고 아이디어를 다 조영남 씨가 제공을 했고 이 그림은 규정을 하자면 형의 그림이다. 조영남 씨의 그림이다. 이것 빨리 좀 이 사건 자체가 왜 이렇게 확대되는지 모르겠고 빨리 덮여졌으면 좋겠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조영남 씨의 그림이 얼마에 팔리든 간에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다. 나는 조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지금 지상파 방송사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나왔던 다운표 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 날선 발언들이 다 지금 정반대로 그 이야기를 한 송기창 씨 본인에 의해서 취소되는 정반대로 뒤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네. 어떤 시간 관계상 지금 송기창 씨 심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거는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진실 공방 있다가 지금은 뭐 조영남 씨 작품이다라고 송기창 씨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예. 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씨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갑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갑질이라고 보세요? 이 사건의 또 다른 속성이 바로 그건데 예. 예술 사건이냐 연예인 사건이냐 또 하나가 열정페이 사건. 이 송기창 씨한테 그림을 주면서 어떻게 송기창 씨 주장에 따르면 그림당 한 10만 원 정도 꼴로 받은 것 같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만 원이 뭐냐 조영남 씨 그림은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렸다면서 말이 되느냐 예. 10만 원 받고 물건을 띄어다가 1,000만 원 받고 팔았다 이거 폭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조영남 씨가 아무래도 이거 이제 비싼 집의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조영남 씨가 엄청나게 비싼 집에 청담동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송기창 씨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너무 싼 값에 사람한테 일을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혹시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송기창 씨가 조영남 씨 그림을 복제하듯이 그리면서 먹지대고 그렸다 이런 보도가 아하. 어디 한 매체에서 나온 네. 적이 있는데 예. 먹지대고 복제를 하니까 너무 쉬워서 하루에 몇 작품씩도 그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작품에 만약에 10만 원꼴로 받았다면 하루 몇 작품이면 몇십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인테리어 공사시켜서 일하시는 분 불러다가 노동일 시킨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네. 조영남 씨 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그래서 이 노동일을 시켰는데 그분한테 하루 일당을 몇십만 원을 드렸다? 그럼
그럼 이게 적은 돈인가? 뭐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대중의 일반 상식에서는 야, 10만 원이 말이 되느냐? 그림 한 점에 몇 천만 원 받고 팔았다면서 이거는 조영남 씨가 조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 소식을 좀 알려주시죠. 예, 2016 우장산 실록 축제가 우장산 근린공원에서 5월 28일 토요일 이때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있고 그리고 개회식에 이어서 바로 이제 주민 건강 걷기, 어울림 문화 한마당, 숲속 음악회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봄꽃 축제 기념 공연 남사당패 한강 위 판을 버리다 행사가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 5월 29일 일요일 저녁 7시에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독특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이라든가 선보일 예정이고 연극 2016 애꾸는 광대 이 작품이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라콜에서 5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이것이 80년 광주 5월을 온몸으로 관통해온 한 남자가 5월의 상처와 치유와 희망을 풀어낸 연극인데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문화계 소식 알아보는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과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축제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